안녕하세요. 흥버튼입니다. 어느새 흥버튼 구독자가 6,000명이 넘었는데요. 우후!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클래스톡이라는 곳에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께서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들어온 질문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면접 볼 때도 구어체로 말을 해도 되나요? 뭐뭐고요? 이런 식으로 답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께서 이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은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뭔데요? 뭐뭐고요? 뭐뭐죠? 뭐뭐입니다. 이 말투를 다 사용하시면 돼요. 딱딱하게 굳어서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접속사를 불필요하게 많이 쓰게 됩니다. 뭐뭐입니다. 그래서 뭐뭐입니다. 그런데 뭐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돼요. 하지만 불필요한 접속사를 사용을 하는 거는 장황하게 말을 이어가게 만들고요. 쓸데없이 말을 길게 만듭니다. 그래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문장에 그래서가 들어간다면 그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세 글자가 더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뭐뭔데요? 이 말투에는 그런데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뭐뭐고요 라고 대답을 하면 그리고가 결합되어 있죠. 불필요한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접속사가 없이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깔끔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구어체를 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면접은 정답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퀴즈쇼에서는 뭐뭐입니다. 4번 정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면접은 대화예요. 특히 소개팅 자리처럼 대화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사람한테 우리가 내 이야기를 하는 자리예요. 어른이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뭐뭐 주세요. 네, 뭐뭔데요? 뭐뭐고요? 이런 대답, 이런 말투 잘 사용하시잖아요. 굳이 면접이라고 해서 뭐뭡니다. 뭐뭡니다. 경직돼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아까라는 말투를 쓰는 거는 군대에서 비롯됐겠죠. 수강생 중에는 5급 공무원에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뭔데요? 뭐뭐고요? 이런 말투를 쓰는 거를 두려워하셨어요. 공무원은 보수적이긴 하니까. 예외라고 칠 수 있습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 하지만 그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뭐뭔데요? 뭐뭐고요? 라고 편안하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마저도 저는 그런 말투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의응답을 준비할 때마저도 글을 쓸 때 구어체로 쓰는 연습을 들여야만 해요. 문어체로 자꾸만 뭐뭡니다. 뭐뭡니다. 서류 쓰듯이 작성을 하다 보면 말투 또한 그렇게 굳어지기 마련이고요. 평상시에도 존대어를 쓰면서 겸손한 태도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 볼 땐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태도가 열정적인지, 비전적인지, 진실한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자리예요. 말투가 아무리 뭐뭡니다, 씩씩한다고 해서 뽑는 거 아닙니다. 내용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에서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떠했겠구나 짐작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겠죠. 그러니까 면접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말투는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비속어, 은어, 줄임말 쓸데없는 그런 것만 쓰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면접의 답변을 말할 때는 처음 문장과 끝 문장에는 뭐뭐입니다 라고 쓰는 게 좋고요. 그 안의 내용들은 뭐뭐요, 죠 이렇게 끝내도 괜찮습니다. 결론과 또 일화, 사례, 에피소드 이걸 들어서 나의 결론, 나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야 하잖아요. 이걸 말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포괄적인 대답은 첫 시작, 첫 문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들은 나만의 이야기로 오롯이 채워져야 해요. 당신의 성격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수많은 면접자들이 제 성격은 박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또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쁜 예가 이런 겁니다. 제 성격은 박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저를 분위기 메이커라곤 하기도 했는데요. 낯가림이 없는 성격 때문에 저는 누구와 만나도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아졌고요. 커서도 대학교에서 여러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도 친해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인턴 생활을 할 때, 또 첫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건 큰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일하신다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은 밈이나 예지나 길동이나 흥수나 다 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말은 깔끔하게 술술술 잘 하니까 언뜻 보면 잘 대답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건 면접 때 합격을 할 수 없죠. 왜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박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대답, 재미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들으면서도 멍하게 돼요. 마치 노랫소리처럼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또는 재차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웃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이런 식으로 다시 되묻겠죠.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바로 해야 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제 성격은 박습니다. 건강함에서 비롯된 밝음인데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10km씩 달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체력의 중요성을. 그때부터 저는 최근까지 2달 동안 매주 2번씩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남산을, 주말에는 관악산을 가고 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까 능률도 더 오르고요. 사람을 만나도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도 운동복을 입고 있죠.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따가 남산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흥버튼, 정흥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면접의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해야 됩니다. 그걸 정돈만 잘 하면 돼요. 일화를 들어야 되는 거죠. 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왜 체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무라카미 하루키에서 영감을 받았던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구체적인 기간까지 언급을 했죠. 그때부터 최근 2달 동안 이 표현. 면접은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한다면 2018년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오늘이 2020년 5월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난 2년 전 또는 그냥 2년 전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을 들어야 여러분의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밝은 성격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내 성격이 밝게 됐는지 각자가 얼마나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장황하게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최신의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인생에 그 깨달음이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나도 저거 써먹어야지 할 수 있어요. 면접 보다 보면은 스터디원이 생기죠. 그러면 스터디원이 잘하는 대답을 내가 써먹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례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책을 보고서는 저는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 한들 제가 했던 멘트를 그대로 쓴다면 상대방에게 과연 울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지금 나를 만들어준 어떤 큰 계기, 사소하지만 작은 깨달음, 지금까지 줄곧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고요. 예상 질문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할까? 과거의 나를 어떻게 보여줄까? 여기에 더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스피치는 대화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말은 상대한테 하는 거니까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대답할 것, 결론과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 결론은 누구나 똑같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문장은 오롯이 나의 이야기만 해야 된다. 그리고 말투는 편안하게, 다만 태도는 아주 바람직하고 올곧고 열정적으로 할 것. 여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000명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짤막하고 빠르게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